주식장 내일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해드리는 스타거즈 투나잇의 임민소입니다. 저희 방송은 매일 1시간씩 여러분들 찾아뵙고 있는데요. 지금 너튜브 댓글창도 열려 있으니까요. 많은 의사소통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작전명 시크릿 3가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일장에서 어떻게 전략을 세워봐야 될지 관련 종목들까지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고요. 또 돌격 내일장도 있습니다. 내일장에서 돌격해볼 수 있는 종목들 어떤 종목일까요? 또 포트 내에 담았던 종목들까지 짚어보면서 내일장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혜린 아나운서와 함께 오늘 마감 상황 짚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작전명 시크릿의 비밀 요원 이혜린입니다. 먼저 오늘 우리 시장 어떤 분위기였는지 지수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총선이 마무리된 가운데 간밤 CPI 지수는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우리 시장에는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도 오전장의 낙폭을 줄여낸 하루였는데요.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0.07% 상승한 2,706.96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특히 외국인은 반도체 그리고 자동차 관련주들을 담아내는 흐름이었는데요. 상승하는 종목은 271개로 반도체 수출 실적 상승 그리고 한미 반도체의 마이크론 수주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오늘 반도체 장비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하락 종목은 610개로 총선 관련해서 저PBR주들이 하락을 했습니다. 특히나 밸류업 기대가 컸던 지주사 보험주들이 크게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수급에서는 개인이 311억 원, 외국인은 1조 원 넘게 담아냈고요. 기관이 홀로 1조 803억 원을 매도하는 흐름이었습니다. 코스닥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0.14% 약보합으로 858.10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상승 종목은 547개로 마찬가지로 자동차, 반도체 업종이 강세를 보였고요. 하락 종목은 986개입니다. 수급에서는 개인이 홀로 580억 원을 담아냈지만 외국인과 기관 각각 매도세를 보였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작전 리스트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작전입니다. 경쟁을 격화시키는 AI 반도체 과열주의보입니다. 증권가에서 제시한 목표 주가보다 실제 주가가 더욱더 높은 AI 주들이 수혜주들이 속출을 하고 있습니다. 제시된 목표 주가와 실제 주가의 가장 큰 차이를 보였던 종목은 바로 한미 반도체인데요. 한미 반도체 올해 들어서만 126% 넘게 급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주가 간의 괴리율은 무려 마이너스 35.4%에 육박한다고 하는데요. 이외에도 지금 전력 그리고 유리기판 관련주들도 괴리율이 큰 종목이 많았습니다. 증권가에서는 두 가지의 입장이 나눠지고 있는데요. 지금 증권가의 분석이 과열 시장을 따라가지 못한다라는 입장과 기업 가치보다 주가가 훨씬 과대평가가 되어 있다라는 입장으로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AI 관련주들의 성장이 둔화한다면 주가의 급락이 이어질 수 있다는 위험까지 커지고 있는데요. AI 반도체 관련주들 전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작전입니다. AI 돌풍에 전력기기도 글로벌 호황을 맞았습니다. 1년 전에는 신경망 칩이 부족했다면 이제는 변압기까지 부족해지면서 지금 전력기기 시장은 초호황기를 맞았는데요. 변압기의 수요가 가장 많은 건 미국이라고 합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데이터 센터가 지어지고 있고 또 새롭게 반도체, 전기차 공장도 줄을 서고 있죠. 그러면서 변압기의 수요가 폭발적인데요. 여기에 중동까지도 지금 네옴시티 프로젝트로 전력기기 수요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이 영향으로 국내에서는 HD 현대일렉트릭이 5년치의 주문이 꽉 찼다고 하는데요. 지금 울산과 미국 공장이 완전 가동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공장을 증설할 계획이고요. 또 신규 공장까지도 설립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HD 현대일렉트릭의 주가 전망 살펴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작전입니다. EU에서 중국산 전기차, 태양광 패널에 이어서 풍력 지금 터빈까지도 견제에 나선다고 하는데요. 2020년 유럽을 제치고 중국에서는 풍력 설비 1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풍력 발전기 절반 이상이 중국이 차지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태양광 역시도 중국이 저가 물량 공세에 나서면서 이미 유럽은 경쟁력을 잃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전기차, 태양광에 이어서 풍력까지도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중국에 대해서 유럽연합은 보조금 조사로 견제에 나선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유럽연합의 견제에 나선다면 우리 국내에서는 어떤 종목들이 반사수혜를 받을 수 있을지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스타거즈 출발합니다. 네, 한규수 매니저, 백인현 매니저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먼저 백인현 매니저님,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오늘 CPI 발표 이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국내 증시인데요. 전반적으로 코스피, 코스닥 모두 하락 종목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체감은 괜찮았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많이 올랐기 때문이고, 전반적으로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쪽으로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면서 반도체 대장주들이 가장 강한 모습을 보였고, 그리고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론 쪽으로 TC 본딩 장비를 공급한다는 이슈가 나오면서 장중에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한미반도체가 급등하니까 그 외에 HBM 관련 종목들이 따라가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전력 인프라 쪽에서는 여전히 대장주인 HD 현대일렉트릭이 가장 좋은 모습을 보였고, 그리고 제가 이제 전력 인프라 쪽에서 소개해드렸던 LS 일렉트릭도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전선주들은 조용한 모습을 보였는데, 향후에 전력 인프라 투자가 지속적으로 진행된다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향후에는 변압기랑 전선 관련 종목들이 번갈아 가면서 소남의 장세를 보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저 PBR 쪽에서는 그 자동차 관련 종목들이 많이 움직였었는데요. 저 PBR로 움직였다라기보다는 1분기 자동차 수출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이슈가 나오면서 현대차랑 기아가 급등했고, 나머지 이제 저 PBR 관련 종목으로 부각되었던 보험사라든지 생명보험사 같은 종목들은 생각보다 낙폭을 좀 키워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총선 이후에 야당이 다수석을 차지하면서 그동안 여당이 주도했던 원자력 관련 종목들, 원자력 발전에도 약간 차질이 있을 거라는 예상이 나오면서 원자력 관련 종목들이 오늘 장중에 다른 섹터 대비 조금 낙폭이 좀 컸던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총선과 그리고 CPI 발표 이후에 국내 증시가 굉장히 변동성이 컸던 하루였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인 점은 CPI 발표 이후에 장중에 낙폭을 키웠지만 5장 들어서는 낙폭을 대부분 만회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아직까지 하락 장세에 진입했다라고는 조금 보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다만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CPI 발표 이후에 오늘장 미국 증시에서 생각보다 나쁜 모습을 보인다라면 국내 증시 내일 금요일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다소 부담스러운 국면으로 좀 맞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약간 여러분들도 보수적으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시면서 주식 비중보다는 현금 비중을 조금씩 챙기면서 투자하시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수적인 관점 그리고 현금도 챙기셔라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고요. 그럼 관련 전략은 어떻게 될지 작전면 시크릿 통해서 계속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한규수 매니저님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오늘 시장은 아침 초장부터 많이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일단 국내 증시 하락을 이끌었던 재료들은 분명히 두 가지였었죠. 일단 총선에서 집권 여당이 참패한 부분하고, 그리고 이제 미국의 CPI가 시장 기대치보다 높게 나오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상당폭 후퇴한 것이 이제 국내 증시의 침체적인 급락 장세를 이끌었던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급락 출발하면서 외국인 투자가들의 이제 반발 매수가 들어왔는데, 그동안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매수했었던 종목 중심으로 들어왔었죠. 총선에서 이제 집권 여당이 이제 참패를 하면서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프로그램 자체가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경계감 때문에 주가가 급락했습니다만, 외국인 투자가들이 이미 선제적으로 매수했었던 자동차주들과 그리고 은행주들, 기존의 외국인들이 매수했던 종목들을 중심으로 오히려 외국인들의 강력한 매수가 들어왔고, 그것이 오늘 이제 코스피 지수의 이제 강보합선 상승세로 전환시켰던 그 원인으로 일단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코스닥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반도체 종목군들만 반등세를 기록했을 뿐, 나머지 종목들은 별다른 반등세가 연출되지 못하고 있는 모습으로서 오늘 장세는 전반적으로 반도체와 그리고 이제 기업 밸류 두 가지 종목들의 섹터만 반등이 나왔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두 개 섹터는 분명히 업황이 살아있죠. 기업 밸류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이제 업황 자체가 살아있는 이런 섹터였는데, 공통적인 부분들은 외국인들이 다 선호한다는 섹터입니다. 그래서 현재 증권시장은 여전히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종목 중심으로 시장에 강한 하방 경직이 연출되고 있는 모습이고, 장기적으로도 외국인들이 시장을 이끌어가는 이런 장세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죠. 다만 단기적으로 시장이 올랐고, 그리고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후퇴를 하면서 당분간 시장이 추세적으로 올라가기보다는 약간은 쉬어가는 조정 장세, 숨고리 장세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약간은 조심하되, 그러나 좋은 또 기회의 포착으로 기회 포착의 기회로 활용하는 전략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두 분 모두 시장에 대해서는 다소 좀 관망적인 태도를 유지해야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로 들리는데요. 그럼 관련 전략 어떻게 세워봐야 될지 작전명 시크릿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작전명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작전명입니다. AI 반도체 기업 가치 주의. AI와 관련된 종목들이 올해 들어서 굉장히 크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그래서 증권가에서 제시한 목표가보다 크게 올라가는 더 많은 목표 주가가
주가가 더 많이 올라가고 네, 있는데요. 하기수 매니저님, 지금 굉장히 과열됐다라고 보십니까? 이제 저도 제가 보기엔 과열권에 진입을 하고 있는 걸로 좀 보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반도체 관련주들이 전략 후강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대부분의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도 강박선까지 올라갔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소폭의 상승세를 기록을 하긴 했습니다만 종목 하나하나를 가서 들여다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신고가를 기록했거나 추세적으로 급등한 종목군들은 정말 몇 종목 안 됩니다. DI 같은 종목이 좀 강세가 좀 나타났었고요. 그리고 테크인 같은 종목군들이 신고가를 기록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고 한미반도체도 소폭의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만 직전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약간 눌리면서 반등이 나오는 정도에 불과하죠. 결국에 반도체 관련주들의 강세가 상당히 강하게 진행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보게 되면 큰 수익을 주고 있는 그런 장세는 일단 아닙니다. 이미 오를 만큼 올랐고 못 오른 종목은 못 가는 이런 장세가 되고 있어서 반도체 종목을 보실 때 우리가 착시를 조심하셔야 되는 게 반도체는 아직도 대박 터트리나 봐. 아직도 들어가면 엄청나게 많은 수익을 주나 봐. 이런 생각을 가질 만한 장이 아니에요. 그래서 반도체 쪽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좀 경계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뭐 반도체 종목군들과 더불어서 지금 전력기기 관련주 같은 경우는 현대일렉트릭 같은 종목이 신고가 사상 최고 강진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주변주를 중심으로도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들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단기간에 많이 올랐던 종목군들은 또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영역일 뿐 그리고 신규로 추가적으로 들어가가지고 쉽게 수익을 내기가 좀 쉽지 않은 이런 위치에 있는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들을 보게 되면 지금 많이 올랐던 종목군들에 대해서 무리하게 추격 매수하는 전략은 대응 자체가 쉽지 않다는 측면에서 조금씩은 조심할 필요가 있겠다는 측면이겠고 만약에 접근한다라고 한다면 소외됐거나 못 올랐던 종목들 그런 와중에 나중에 성장 가치가 있는 이런 소외된 종목 중심으로 관심을 갖는 게 리스크 관리 측면이라든가 수익률 측면에서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인공지능 관련주들과 그다음에 전력기기 관련주들 그동안 많이 올랐던 종목들에 대해서는 지금부터는 거기는 내 게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겠고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영역으로만 생각하시고 조금은 조심스럽게 대응할 필요가 좀 있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도체 관련주들 지금 굉장히 크게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진입을 새롭게 해서 크게 먹겠다라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덜 오른 종목, 그중에서도 성장세가 뚜렷한 종목들을 선별해보는 것이 좋겠다. 혹은 지금 올라간 종목들 중에서도 조금 조정을 받았을 때 공략을 해보는 것이 굉장히 유효하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근데 반도체 내에서도 또 오늘 새로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인텔 비전 2024에서 가우디 3를 공개했었죠. 거기서 또 새로운 수혜주로 네이버가 떠오르고 있는데 백인현 매니저님, 네이버가 관련 수혜주로 떠오르는 이유가 뭡니까? 네이버와 하이퍼클로버 X에 이제 인텔의 가우디를 채택한다는 이슈 때문에 네이버가 관련 종목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 같고요. 오늘 이제 가우디 3 공개하면서 이제 전반적인 관련 종목들이 함께 움직였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인텍플러스도 움직였고요. 이투페타식스 같은 경우에도 움직였고 코미코 같은 경우에도 움직였는데 전반적으로 가우디 3 관련해서 이제 계속해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지금 글로벌 시장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가 인공지능 반도체 칩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인공지능 반도체 칩이 굉장히 비싸단 말이죠. 왜냐하면 H백 같은 경우에는 지금 칩 한 개당 가격이 5천만 원을 넘어간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성능은 다소 떨어지더라도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반도체 칩을 생성하려고 뭐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인텔도 계속해서 개발하고 있는 추세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인텔이 공개한 가우디 3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는 속도도 빠르고 전력 소모량도 40%가량 매우 이제 전력 소모량이 적게 들어간다고 발표했기 때문에 관련 밸류체인 관련 종목들은 계속해서 한번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가우디 3가 올해 3분기쯤에 공개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양산 준비를 한다라고 하니까 그때까지 관련 밸류체인 종목들을 계속해서 순환매가 돌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가우디 3도 그렇고 삼성전자의 마하 1도 있는 만큼 앞으로 엔비디아는 어떻게 될지도 궁금한데 한규수 매니저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엔비디아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접근할 때 이제 조금은 저는 좀 조심하자라는 주의입니다. 일단 분명하게 주가는 정말 많이 올랐고요. 앞으로 이제 인공지능 자체가 계속해서 성장세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신제품을 중심으로 이제 엔비디아 세상이 계속 유지가 되겠죠. 그 시점이 얼마만큼 그 엔비디아 세상이 계속 유지가 될 것인가, 뭐 적어도 올해 연말까지는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또 뭐 3분기, 2분기, 3분기 정도까지 실적이 좀 더 호전이 되면서 좀 더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여력들이 있겠습니다만, 엔비디아 H100에 대한 인공지능 GPU에 대한 그 가격 자체에 대한 저항성이 너무나 강합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을 중심으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가우스가 나온 것이고 그다음에 마원이 나오는 것인데 이 흐름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유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방식 자체, 뭐 인공지능과 생성형 AI와 관련된 부분에서 방식 자체와 시스템 자체는 약간은 다릅니다만 그러나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그 러닝과 그리고 추론이라고 하는 그런 근본적인 문제는 똑같기 때문에 아마 이제 엔비디아의 시장 자체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이런 인공지능 반도체 칩들이 계속해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그렇게 되면 그만큼 엔비디아가 차지하고 있는 그 시장의 캐파 자체를 다른 업체들이 잠식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저는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으로 보게 되면 저는 일단 엔비디아 주가에 대해서 너무 낙관적인 시각을 갖는 것은 약간은 좀 경계를 좀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이겠고 전체적으로 인공지능 시장에 대한 어떤 기대치는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 기대감도 주가에 상당폭 많이 반영됐기 때문에 더 간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곧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더 쉬었다가 가는 이런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또 하반기로 가게 되면 아마 그 경계감들이 좀 더 커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무조건적인 낙관론에 대해서는 조금씩은 제가 보기엔 자제할 필요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AI 반도체 관련해서 최근에는 유리기판 관련주들도 굉장히 크게 시세를 보여줬었는데 오늘 장에서만 흐름을 보면 또 종목별로 다르게 움직이는 흐름을 보여줬어요. 앞으로 옥석 가리기 어떤 부분을 체크해보면 좋을까요? 뭐 수급을 보면 좋을까요? 아니면 실질적으로 수주를 받는 양, 이 부분을 체크해보면 좋을까요? 유리기판은 뭐 시장이 아직 형성이 아직 안 됐어요. 그러니까 형성은 안 됐고 SKC에서 뭐 내년부터 좀 본격적으로 양산하겠다라는 그런 기대감들 때문에 시장 자체가 좀 앞으로 당겨진 것인데 실질적으로 유리기판 시장도 대체로 2025년, 2026년에 이제 양산이 될 거다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직까지는 기대감에 올라간 것이고 실질적으로 실적에 따라주고 있는 이런 형태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반도체 관련주 전반에 걸친 반등세가 나타난 상태에서 유리기판이라는 새로운 시장이 등장하면서 주가가 급등했을 뿐 유리기판 섹터들도 아직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슈 맥락의 어떤 성격이 좀 강했어요. 그래서 주가가 좀 많이 올랐고요. 물론 성장 가치가 있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 추가적인 반등세가 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있기는 합니다만 여기서부터 종목들을 중심으로 대응할 때 변동성 자체가 저는 너무 커서 우리 여러분들이 대응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그런 위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리기판 관련주들은 현재 구간에서 쫓아가는 거는 역시 저는 부담이 좀 된다는 측면이겠고 만약에 매매를 하신다고 한다면 저는 짧게 끊어치는 그런 관점을 필요하겠고 이미 대장주 맥락의 종목은 필옵틱스가 대장주 맥락의 흐름을 보였었죠. 그래서 이 종목 말고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대응하더라도 약간의 트레이딩 관점 그리고 제가 보기엔 유리기판 관련주들은 이번에 갔다가 나중에 충분하게 쉴 겁니다. 쉬고 나서 나중에 실질적으로 유리기판 시장이 다시 한번 개화가 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실질적인 수혜주 그리고 실적에 따라주는 종목들이 이제 본격적인 반등을 또 한번 보일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약간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대응하되 중장기적으로는 유리기판 시장은 다시 한번 개화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점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AI 반도체 관련해서 그리고 오늘 새롭게 나왔던 가우디 3 이슈 관련해서 토픽도 여쭤볼 텐데요. 먼저 백인현 매니저님 토픽 있습니까? 네, 저는 이제 인텍 플러스라는 종목을 좋게 보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코미코라는 종목을 가지고 오려고 했는데 코미코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에서도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코미코보다는 인텍 플러스가 여러분들이 매수하기에는 조금 더 편한 것 같습니다. 일단 인텍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외관 검사 장비 업체인데요. 기존에 미국 반도체 장비 업체인 KLA랑 그리고 이제 일본 장비 업체가 과점하고 있던 시장을 국산화에 성공하면서 점진적으로 성장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특히 지난 2019년도에는 인텔의 이제 패키징 외관 검사 장비를 독점적으로 공급하기 시작하면서 그 외에 이제 반도체 IDM 업체라든지 오사트 업체 쪽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인텔이 가우디 3 반도체 칩을 생산하기 시작하면서 가장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인텍 플러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에도 반도체 어드밴스 패키징 시장이 본격적으로 확대될 경우에는 직접적인 수혜를 또 인텍 플러스가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 인텍 플러스가 최근 차트 한번 보시게 되면 인텍 플러스가 최근에 3거래일 연속 이제 기간 수급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 기간 수급이 들어오면서 1.8% 소폭밖에 안 올랐거든요. 향후에 가우디 3가 3분기까지 계속해서 언론을 통해서 노출될 것을 예상한다면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매집해도 충분히 수익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가우디 3 이슈와 관련해서 관련주로는 인텍 플러스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다음 한교수 매니저님도 토픽이 궁금한데요. 어떤 종목입니까? 저는 이제 반도체 쪽은 조금 대응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그런 판단이고, 그리고 이제 들어가서 뭐 짧게 뭐 단타는 칠 수는 있겠습니다만, 말씀드린 대응하기가 좀 쉽지 않다라는 측면에서 반도체 섹터보다는 오히려 이제 그동안 많이 올랐고, 또 지금 뭐 전력기기 관련주 이런 섹터들보다는
그동안 이제 많이 쉬었었던 그러나 이제 중장기적인 성장성이 나올 만한 섹터가 어딘가라는 생각이어서 또 삼성 SDI, 뭐 전고체 배터리 말씀드렸었죠. 삼성 SDI 같은 종목으로 차라리 이제 서서히 좀 관심을 좀 돌리는 게 어떨까라는 판단이어서 저는 오늘 삼성 SDI를 가지고 왔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바닥을 찍고 올라갔다가 최근에 야금야금 계속 눌리는 그런 흐름이 계속해서 나왔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흐름들을 보게 되면 지수가 약간 쉬어가는 와중에 많이 올랐던 종목보다 부담감이 커지게 되면 시장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상대적으로 소외된 종목으로 옮길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현재 중국에서도 지금 이제 전고체 배터리라든가 이런 것을 생산에 박차를 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 국내 기업들도 지금 현재 전고체 배터리 와 관련해서도 사업은 영역을 확대하는 그런 흐름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시장이 조금씩 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삼성 SDI 같은 종목군들은 시간을 가지고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부터는 우리가 좀 중장기로 매집을 해볼 만한 그런 어떤 위치가 아닌가라는 판단이겠고 오히려 지금은 반도체 관련주라든가 전력기 관련주라든가 많이 올랐던 종목군들을 쫓아가면서 굉장히 불안에 떠는 것보다는 오히려 여유 있게 좀 안전하게 본다라고 한다면 차라리 이런 종목을 좀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판단에서 삼성 SDI를 가져왔습니다. 네, 안정적인 측면에서 삼성 SDI 지금 또 수급이 올라갈 확률이 있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 체크해 보시면서 관련주 투자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작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두 번째 작전명입니다. 변압기 수요 급등. 최근에 데이터 센터도 굉장히 많이 짓고 있고 또 반도체, 전기차 공장이 신설하고 있기 때문에 전력 수요가 그만큼 계속해서 급등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또 쇼티지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백인현 매니저님. 네. 그래서 이 전력기기 관련주들도 굉장히 크게 너무 많이 올라가 있잖아요. 앞으로 네. 투자 전략 어떻게 해보면 좋을까요? 네, 충분히 더 갈 수도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전력 인프라 쪽에서는 변압기 쪽에서 HD 현대일렉트릭이 이제 반도체 쪽에서 HBM 쪽에서 한미 반도체처럼 워낙 이제 급등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접근하기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최근에는 이제 변압기 관련 종목들이 워낙 많이 오르다 보니까 다른 이제 후발주자들 LS 일렉트릭이나 재룡전기 같은 종목들도 오르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제 전선 관련 종목들도 최근에 많이 오르기 시작을 했죠. 지금 현재 구리 가격 같은 경우에는 구리 가격 상승이 단기간에 그칠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주요 구리 생산국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감산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중국 구리 생산 업체들도 감산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글로벌 전력 인프라 투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경우에는 구리 가격도 상승하게 되고 구리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구리가 원가의 70-80%를 차지하고 있는 전선 관련 종목들도 같이 올라간단 말이죠. 최근에 변압기 관련 종목이랑 전선 관련 종목들, 전선 관련 종목들은 대표적으로 대원전선, 대한전선, 가온전선 같은 종목들이 최근에 변압기 후발주자로 많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전력 인프라 관련 종목들도 사실 많이 올랐지만 어느 정도 전력 인프라 섹터 내에서 변압기가 하루 가고 그 다음에 전선이 가고 이런 식으로 순환매 장세가 흘러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올해 제가 이제 IR 담당들이랑 통화를 해보면 올해 전력 인프라 관련 종목들이 지난해만큼 성장률이 가파르게 진행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신 지금 현재 수주받았던 물량만 정상적으로 밀어내더라도 2023년보다는 실적이 더 잘 나올 것은 거의 자명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에도 전력 인프라 관련 종목들은 데이터 센터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요. 전기차 충전소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전력 인프라 수요는 지속적으로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 내후년까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HD 현대일렉트릭 관련해서 기사도 하나 나왔는데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향후 5년간 수주를 이미 다 받아놨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력 인프라 관련 종목들은 향후에도 당분간 몇 년 동안은 충분히 업사이드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당분간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매수세가 유입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백 매니저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HD 현대일렉트릭 실적이 굉장히 크게 올라가고 있고 향후에도 좋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만큼 관련 투자 전략을 세워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규수 매니저님께서는 첫 번째 작전에서는 지금 AI와 관련된 반도체 관련주들 조금 과열된 양상이 보이기는 한다. 거기에 접근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해주셨는데 그럼 두 번째 이 전력기기 관련해서는 지금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보십니까? 요거는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제 대응하시는 분들이 이제 어떤 성향으로 대응하시느냐 요게 이제 관건이 될 것 같고요. 일단 전력기기 관련주들을 보실 때는 이제 대장주격인 이제 HD 현대일렉트릭을 기준으로 보셔야 돼요. 이게 대장주기 때문에 이 종목이 가다가 꺾여버리게 되면 뒤에 따라가는 종목들도 상승폭이 적으냐 크게 따라 무관하게 같이 동반해서 밀리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현대일렉트릭을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일단 이 전력기기 시장 자체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진짜 성장력이 굉장히 커요.
단순하게 지금 현재 이 전력기기 수요가 미국이라든가 유럽이라든가 이쪽뿐만 아니라 이제 중동 국가들이 이제 러시아 사우디죠. 사우디에서 네온시티 같은 경우를 만들어지고 있죠. 그런 쪽에서도 지금 전력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 전력기기 시장의 성장세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강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아직은 좀 더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보고는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우리가 쫓아가서 얼마만큼 잘 대응할 수 있느냐, 쫓아가서 어디서 고점 매도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매매하기가 쉽지는 않을 걸로 일단 생각이 되다 보니까 말씀드렸듯이 이 종목들은 제가 보기엔 이제 가지고 있는 그 보유하신 분들의 영역이 아닌가라는 생각이고 신규 매수를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그냥 살아있는 상태에서 쫓아가서 하루 이틀 내지는 2, 3일 정도 급반등 나올 때 단기 차원에서 매매하고 빠져나오는 그런 전략이 필요할 겁니다. 물론 중장기적 성장성이 있습니다만 그 성장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미 주가에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어하는 사이에 고점 찍고 주가가 밀릴 수 있는 그런 위치까지 좀 오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어서 짧게 대응이 가능한 분들 중심으로 매수를 하실 분들은 그렇게 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가지고 있는 분을 중심으로 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이런 전략이 좀 필요한 위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주가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보수적인 관점을 유지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트레이딩에 능하신 분이라면 혹은 조정 시에 들어갈 수 있는 종목은 또 어떤 종목일까요? 매니저님. 종목이 저는 일단 뭐 LS 일렉트로를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근데 상대적으로 이제 못 올랐던 종목 중에 하나예요. 못 올랐던 종목 중에 하나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실적 증가세가 상대적으로 가파르게 좀 더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LS 일렉트를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종목도 단기간에 지금 9만 원 선에서 12만 7천 원대까지 급반등이 나섰고요. 현재 위치에서 약간은 이제 매물은 좀 받겠습니다만 매물을 받으면서 이제 주가가 변동성이 좀 커질 수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접근하는 데 있어서는 좀 조심할 필요는 있습니다. 일단은 보유하신 분들은 굳이 매도할 필요는 없겠고요. 주봉상의 주가를 본다고 한다면 이미 사상 최고점이 되겠죠. 보통 이런 종목군들은 사상 최고점에서 약간의 눌림이라든가 쉬어가는 조정이 한번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약간의 눌림이라든가 기간 조정이 나온다고 한다면 그때는 한번 들어가 보실만 하겠고요. 그리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직까지는 보유하시는 전략을 단행하셔도 괜찮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LS 일렉트릭 주목해보자라는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다음 백인현 매니저님도 전력기기 관련해서 탑픽 있으십니까? 네, 재룡전기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LS 일렉트릭을 가장 저점에서 매력적이라고 보고 HD 현대 일렉트릭이 갈 때 제가 방송에서도 LS 일렉트릭을 한번 소개해드렸었는데 지금 LS 일렉트릭도 어느 정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제 다른 LS 일렉트릭 외에 변압기 관련 종목 중에서 눈여겨볼 종목이 뭐냐라고 생각했을 때는 전력 인프라 관련 종목 중에서 영업이익률이 가장 좋은 재룡전기가 가장 적합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재룡전기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미국 쪽 수출 물량이 늘어나면서 실적이 굉장히 좋아졌고요. 그리고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도 북미 쪽 매출이 늘어나면서 영업이익률도 지난해 30% 후반대까지 영업이익률을 찍었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전력 인프라 관련 종목들 영업이익률을 한 번씩 찍어보시면 대부분 영업이익률이 한 자릿수 초반대거나 중반대밖에 없습니다. 유일하게 30% 후반대 영업이익률이 나오는 재룡전기가 지금 단기간에 많이 오르긴 했지만 추가적으로 업사이드가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이제 지금 접근하시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구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CPI 발표 이후에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 증시가 만약에 조정을 받는다라면 뭐 전력 인프라 관련 종목들도 조정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때 여러분들이 전력 인프라 쪽에서는 변압기 중에서 영업이익률이 가장 좋은 재룡전기에서 한번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백인현 매니저의 종목은 바로 재룡전기였습니다. 그럼 세 번째 작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세 번째 작전명입니다. EU의 매서운 견제. 중국이 태양광을 넘어서 풍력까지도 시장 지배력을 확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때문에 EU에서 보조금 조사로 견제에 나선다고 하는데요. 관련주,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국내 관련주는 어떤 종목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인현 매니저님, 이 부분에 대해서 수혜를 얻을 수 있는 건가요? 우리나라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죠. 일단 지난번에 이제 미국이 중국 태양광 쪽을 제재한다는 이슈가 나오면서 국내 태양광 업체들이 연속 며칠 동안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었고요. 이번에 유럽이 중국 풍력 쪽을 이제 제재하기 시작한다라면 풍력 쪽에서도 우리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중국 업체들이 시장 생태계를 약간 교란시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예를 들면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 패널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80%를 중국이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10년 전만 해도 중국 태양광 패널 점유율이 한 40%밖에 되지 않았는데 불과 10년 만에 80%까지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풍력 같은 경우에도 지금
기존에는 유럽이 가장 앞서 있었는데 최근에 중국 점유율이 가파르게 올라오면서 유럽 같은 경우에도 중국의 풍력 쪽 성장을 약간 견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 미국과 유럽의 경우에는 태양광 쪽에서 이미 중국 업체들에게 한번 된통 호되게 당했기 때문에 풍력과 전기차 배터리 쪽에서는 더 이상 중국에 휘둘리지 않겠다라는 의지가 강한 것 같고요. 뭐 대표적으로 관세를 부과한다든지 다양한 제재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풍력 쪽에서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도 본격적으로 제재를 가기 시작한다라면 지난번에 태양광 관련 종목들이 상승했듯이 국내 풍력 관련 종목들도 상승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풍력 관련 종목들도 아직까지 많이 안 움직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눈여겨보시고, 그리고 지금 신재생 에너지 관련 종목들을 눈여겨보셔야 되는 게, 앞서 이제 총선 또 마무리되면서 야당이 다수석을 차지하면서 원자력 관련 종목들이 하락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야당 같은 경우에는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좀 주력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총선 결과에 따라서 신재생 에너지 관련 종목인 풍력과 태양광 관련 종목들이 다시 한번 부각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계속해서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관련 모멘텀이 있는 만큼 관련 종목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백인현 매니저의 탑픽 있습니까? 네, 저는 이제 CS 윈드 좋게 보고 있고요.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제 풍력 관련하면 딱 세 종목만 보고 있습니다. 먼저 CS 윈드랑 SK 오션 플랜트 그리고 CS 베어링 쪽 보고 있는데, 주가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큰 종목이 CS 윈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CS 윈드 같은 경우에는 올해 매출액이 2배 이상 성장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글로벌 풍력 타워 1위 업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 다른 중소형 풍력 기자재 업체들을 투자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지만, 글로벌 시장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CS 윈드 같은 경우에는 풍력 업황이 살아나면 살아날수록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단기적으로는 이제 집중적으로 보셔야 될 게 바로 CS 윈드이고, 그 후에 이제 자회사인 CS 베어링 같은 경우에도 풍력 업황이 살아날 경우에는 변동성이 상당히 크니까 CS 베어링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관점, 그리고 CS 윈드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장기적인 관점으로 CS 윈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다음 한규수 매니저님도 풍력 관련해서 지금 좋게 보고 계신지, 좋게 보고 계시다면 관련 종목 있나요? 네, 주목은 하실 필요는 있어요. 일단 지금 현재 시세는 좀 약하긴 합니다만, 우리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지금 CS 윈드 같은 이런 업체들 같은 경우는 역시 지금 일감이 상당히 많이 쌓여 있는 상태입니다. 많이 쌓여 있고요. 지금 풍력 설비와 관련된 부분들이 해외 쪽에서 굉장한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여서 장기적으로 성장 자체는 분명히 있는 그런 섹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지금 현재로는 아직은 이게 그런 것들이 이제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는 강력한 모멘텀 자체가 조금씩은 약한 그런 상태이고, 최근에 유가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 대체 에너지에 대한 어떤 수요가 좀 더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기는 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에서 중국에 대한 어떤 제재가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은 그에 따른 반사 수익에 대한 기대감들도 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이제 모멘텀이라든가 수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약하다 보니까 조금 더 조심스럽게 조금씩 지켜보되, 공격적인 패턴보다는 수급이라든가 이런 것 좀 들어오는 걸 좀 확인하고 들어오시는 게 좋겠고, 저 역시도 일단 대표적인 종목인 CS 윈드 같은 종목이 그나마 가장 유망한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시장에 관심이 크지 않기 때문에 수급이 들어오는지 이 부분을 체크해 보시면서, 만약에 풍력 관련주 투자하겠다 하면 CS 윈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작전은 여기까지 세워보도록 하고요. 내일장으로 돌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돌격 내일장 시간입니다. 먼저 매니저들이 담았던 종목들 포트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최고가를 기준으로 합산값이 나가고 있는데요. 한규수 매니저, 지금까지 담았던 종목들 합산값이 현재 116%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 23% 수익률 보여줬고요. 삼성 SDI가 18%,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가 32% 수익률을 보여줬습니다. 또 다음 장도 확인을 해보면 필 에너지가 19% 수익률로 높은 수익률을 기록해줬고요. 그 밖에 다른 종목들도 수익률 플러스권에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에는 두 종목이 있네요. 해성DS, 컨택 이렇게 두 종목 있는데요. 관련 종목들 리뷰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백일현 매니저의 포트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일현 매니저 현재까지 담았던 종목들 합산값으로 따지면 현재 258% 수익률, 높은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LS 일렉트릭이 67% 수익률을 보여줬습니다. 나노신소재 13%, 그리고 파로사이바이오도 32%, HB 테크놀로지도 77%로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기록해줬고요. 다음 장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도 굉장히 수익률이 좋습니다.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 15%, 그리고 글로벌 텍스프리도 13% 수익률을 보여줬고요. 그 밖에 다른 종목들도 큰 수익률 보여줬습니다. 마지막 장에도 두 종목이 보이죠. 파라다이스가 5%, 그리고 기가비스도 동일하게 5%대 수익률을 보여주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네, 각각 포트에 있는 종목들 리뷰해 볼 텐데요. 먼저 한규수 매니저의 종목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그리고 컨택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에 시장이 계속해서 이제 반도체, 그다음에 전력 관련주를 중심으로 수급은 계속해서 쏠리고 있습니다만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동안 급등에 따른 부담감들이 좀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소외된 종목에 대한 관심, 그러면서 성장성 있는 종목에 대한 관심도 좀 가질 필요는 있겠습니다.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도 최근에 단기간에 많이 올랐다가 이제 눌림이 나오고 있고요. 그 눌림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눌림도 조정이 이제 어느 정도 일단락되어 가는 과정입니다. 최근에 연이틀 소폭의 반등세를 기록하면서 30만 원대 주가로 회복했고 5일 이평선, 11일 이평선 위에 안착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죠. 아직까지 거래량이 좀 부진하기 때문에 본격적인 상승까지는 좀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라는 판단이지만 그러나 성장성이 따른 부분하고 1차 상승에 따른 눌림을 주고 재반등에 나설 수 있는 전형적인 상승 추세가 남아있는 부분을 보게 되면 이 종목 아직까지는 우리가 시간을 가지고 보실 만한 여유 있게 보실 만한 그런 종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이제 컨택이라는 종목을 한 번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컨택은 그저께 여러분께 소개를 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였었죠. 우주항공 관련주들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위치, 그리고 이제 우주항공 테마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아직은 있다라는 측면이겠죠. 다음 달에 이제 우주항공청이 개청이 되면서 그에 따른 우주항공 관련주가 움직일 만한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컨택 같은 이런 지상국을 중심으로 통신을 하고 또 시설물을 생산하는 이런 업체들이 아마 조금씩 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현재 이 종목도 상장된 후에 굉장히 긴 시간 동안 횡보세를 기록해왔던 종목이고요. 긴 시간 동안 횡보세를 기록한 상태에서 바닥을 찍었고 이번에 바닥 탈출 후에 눌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눌림을 주고 나서 반등이 나올 때 반등이 좀 강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현재 이 구간은 우리가 매도의 관점이 아니라 오히려 저가 매수의 관점으로 볼 만한 위치이기 때문에 컨택 아직까지 관심을 가질 만한 종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가 매수 기회가 온 컨택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다음 백인현 매니저의 종목도 리뷰 도와드릴 텐데요. 먼저 LS 일렉트릭과 함께 기가비스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S 일렉트릭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LS 일렉트릭 차트 한번 보시게 되면 최근에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기관 수급이 계속해서 유입되고 있어요. 지금 3월 달부터 계속해서 기관 수급이 유입되고 있고 오늘 장에서도 강세를 보였는데 이탈하지 않고 있단 말이죠. 일단 뭐 HD 현대일렉트릭이 대장이겠지만 HD 현대일렉트릭이 단기간에 조정을 받더라도 후발 주자로 LS 일렉트릭이 대장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전력 인프라 관련 종목들이 지속적으로 부각되는 한 LS 일렉트릭도 한번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신규 매수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금 자제하시는 게 좋습니다. 직전 고점 부근까지 올랐기 때문에 신규 매수는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기존의 보유자만 여러분들이 수익을 극대화하시면서 보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가비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가비스 같은 경우에는 차트 한번 보시게 되면 지금 5거래일 연속 이제 기간 수급이 꾸준히 유입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4월달 들어서 5거래일 연속 기간 수급이 유입되고 있는 모습이고 지금 여러분들이 매수하기에도 가장 부담스럽지 않은 구간까지 있기 때문에 천천히 매집하셔도 될 것 같고 투자 포인트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기가비스는 반도체 기판 내층을 검사하고 수리하는 장비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특히 이제 데이터 센터라든지 서버 그리고 PC에 사용되는 FC-BGA 기판에 많이 적용이 됩니다. 최근에 FC-BGA 기판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센터랑 서버 쪽으로 적용이 되면서 기판의 면적이 넓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기판의 층수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기판의 면적이 넓어지고 층수가 올라가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게 되냐면 수율이 떨어집니다. 당연히 수율이 떨어지게 되면 반도체 검사 장비 업체랑
수리업체인 기가비스의 그 수요량이 기가비스의 장비 수요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가비스는 지금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도 공격적으로 매수하셔도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기가비스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럼 앞으로 또 어떤 종목으로 공략을 해봐야 될지 들어봐야 될 텐데요. 먼저 한규수 매니저님, 어떤 종목입니까? 저는 조금 작은 종목을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반도체 관련 중에 소외됐던 종목 중에 레이저셀이라는 종목을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이 종목이 참 긴 시간 동안 시장에서 소외됐던 종목이죠. 최근에 이제 반도체 본딩 장비 업체들의 시세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만 이 종목이 시세는 많이 못 갔고요. 이제 반도체 후공정 그 본딩 장비, 패키징 본딩 장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PCB라든가 그리고 반도체와 연결하는 그런 본딩 장비를 생산하는 그런 패키징 장비를 제조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회사가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또 가지고 있는 기술이 있습니다. LC본드라고 그래가지고 LC본드와 그리고 이제 뭐 면 레이저 기반의 LSR 시리즈의 그런 어떤 레이저를 활용한 본딩 장비를 가지고 있고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회사가 바로 이제 거기에다가 면 레이저 광학 기술까지 세계 최초로 개발했는데 지금 이 레이저 접합 기술 자체는 아직까지는 시험 단계고 테스트 단계이긴 합니다. 그러나 일부 부분에서는 분명히 본딩 장비로 사용이 되고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만 최근에 HBM이라든가 이쪽 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가 아직까지는 덜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못 간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이제 열압착 방식의 본딩 방식에서 벗어나서 그것에 업그레이드되는 게 바로 이제 레이저 압착 방식이기 때문에 그것이 만약에 상용화 된다라고 한다면 기존의 매스 플로 시장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성장 가치가 상당히 큰 종목이라고 일단 보셔도 되겠죠. 그런 측면을 보게 되면 레이저 압착 방식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상당한 경쟁력이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주목을 해보실 필요는 분명히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다 최근에 300mm 대명적 면 레이저 핵심 광학 시스템까지 개발하면서 기술력이 상당히 많이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만 우리가 주목을 해보실 필요는 분명히 있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트를 잠깐 보시면서 매매 전략을 말씀드리면요. 현재 주가 위치는 이렇게 이제 대바닥을 찍은 상태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반도체 종목들이 많이 올라간 종목은 부담이 되기 때문에 들어올랐던 종목 중심으로 보자라는 말씀드렸죠. 이 종목이 지금 들어올랐던 종목이고 이제 바닥에서 올라가려고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우리가 부담 없이 한번 보실 만한 종목이 아닌가라는 판단이고 오늘 종가 1,400원인데요. 1,400원 매수가로 하고 목표가는 13,000원 그리고 손절가 8,500원 제시드리겠습니다. 네, 한규수 매니저의 종목 레이저셀이었습니다. 목표가는 13,000원, 손절가는 8,5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 백인현 매니저의 종목도 들어봐야 되겠죠? 어떤 종목입니까? 네,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휴메딕스라는 종목입니다. 최근에 이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못 갔을 때 피부 미용 의료기기 관련 종목들이 바닥에서 치고 올라오는 모습을 보일 수 있었는데요. 뭐 예를 들면 파마 리서치나 클래시스 같은 종목들이 바닥에서 치고 올라오고 있는데 휴메딕스는 상대적으로 못 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휴메딕스는 이제 필러랑 톡신 그리고 이제 전문의약품 그리고 관절염 치료제, 점안제 등을 생산하는 업체인데 특히 필러 쪽에서 유의미한 매출 성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휴메딕스 같은 경우에는 필러 쪽에서 수출 물량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올해 1분기 매출액이 사상 처음으로 400억 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증권사마다 약간 편차는 있겠지만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한 100억 원 수준에서 육박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1분기 실적 굉장히 기대해봐도 좋을 만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브라질이랑 중국, 이라크 쪽에서 해외 수출, 필러 수출 물량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올해 하반기부터는 동남아 쪽, 뭐 예를 들면 태국이나 베트남 그리고 러시아 쪽으로도 필러 수출 물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 1분기 이후에도 2분기, 3분기, 4분기에도 매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이 기대되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 보시면서 매매 전략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휴메딕스 같은 경우 주봉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을 살펴보시면 지난해 8월 7일 휴메딕스 같은 경우에는 44,500원 고점까지 찍었었는데요. 그 이유가 바로 실적이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인데 그 이후에 피부 미용 의료기기 조정을 받으면서 같이 조정을 받았는데요. 최근에 다시 한번 주가가 올라가고 있고 기간 수급이 4월달 들어서 계속해서 유입되고 있는데 기간 수급이 유입되고 있는 이유는 1분기의 실적이 사상 최대 매출액이 기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휴메딕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대바닥 찍고 반등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매수가는 34,000원
33,000원, 목표가는 38,000원, 손절가는 3만 원 잡고 여러분들이 공격적으로 매매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휴메딕스 목표가 38,000원, 손절가는 3만 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 매니저들과 소통할 수 있는 창구 안내해 드릴 텐데요. 먼저 한규수 매니저님 말씀해 주시죠. 네, 제가 오늘 장 끝나고 이제 무료 방송을 잠깐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 시장이 좀 복잡하죠. 시장은 좋은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수익이 좀 안 나는 이런 장세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종목군들과 그리고 이제 전력기기 관련주들에 대한 전략적인 부분하고 그리고 그 뒤에 새롭게 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새로운 유망 종목들, 반도체 이후 시장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어떤 종목과 어떤 섹터가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무료 방송에서 제가 진행을 했습니다. 그 무료 방송 녹화 내용을 지금 한규수 네이버 밴드 가시게 되면 보실 수가 있겠고요. 유튜브 들어가셔서 오늘 녹화 내용 꼭 보시고 내일도 장 끝나고 3시 50분에 무료 방송 진행할 겁니다. 지금 시장이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실 만한 종목과 섹터 말씀드릴 테니까 내일 장 끝나고 3시 50분 무료 방송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장 끝나고 3시 50분 한규수 매니저의 무료 방송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백인현 매니저님도 안내해 주시죠. 네, 저는 매일 아침 8시 유튜브에서 백인현 매니저 검색하시면 제가 무료 방송을 진행하고 있고요. 최근에 CPI 발표 이후에 여러분들이 향후 대응 전략이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 제가 CPI 발표 이후에 지금까지 주도했던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조정을 받았을 때 어떤 섹터 위주로, 어떤 종목 위주로 접근해야 되는지 제가 꼼꼼하게 챙겨드릴 테니까 내일 아침 8시에 유튜브에서 백인현 매니저 검색하시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네, 매일 오전 8시에는 백인현 매니저와 함께 개장 준비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오늘은 또 마지막 인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스타거즈 개편을 맞이해서 오늘 두 분과는 마지막 시간인데요. 먼저 한규수 매니저님 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글쎄요. 오늘 방송 마지막이라고 하니까 좀 서운하기도 하고요. 대신에 다른 방송에서도 많이 뵐 테니까 여러분들 많이 또 우리 엠뱅골드 많이 시청을 해주시기 바라고 시장이 앞으로 좀 힘들겠습니다만 멀리 보게 되면 한국 증시의 장기적인 성장 가치는 굉장히 좋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중간중간 시장이 힘들더라도 힘들내시기 바라고 엠뱅골드 TV 시청하시면서 꼭 선거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항상 따뜻하게 응원해 주시고 그리고 또 좋은 종목 많이 가져다 주셨던 한규수 매니저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 백인현 매니저님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이제 이 방송 1년 정도 했던 것 같은데요. 저 같은 경우에도 매번 수익률 게임도 하지만 여러분들한테 수익률 게임보다는 더 좋은 종목을 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조금 부족하더라도 예쁘게 봐주시고 그리고 다른 방송에서도 제가 인사드릴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백인현 매니저 항상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스타거즈 투나잇에서 한규수 매니저, 백인현 매니저님은 여기서 보내드리지만 다른 방송에서 더 많은 인사이트 나눠주신다고 하니까요. 많이 찾아가 보시고 또 무료 방송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 스타거즈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